최근 발생한 경주지역 확진자 20명은 모두 지역의 한 다단계 사무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대구 안심습지가 내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대구 수성구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김대권 구청장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던 제14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0월 23일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은 모두 지역의 한 다단계 사무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이 시작됐는지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최근 2주 사이 경주에서 발생한 지역 감염자는 모두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방역당국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지난 19일 양성 판정을 받은 40대 여성, 경주 82번 확진자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요양보호사, 식당업주 등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졌는데 동선을 추적해보니 모두 이 82번과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76번 확진자는 82번 확진자와 접촉하였고 88번 확진자 또한 82번 확진자와 접촉한 90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70번 확진자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20명이 감염 한 카테고리 안에 82번 확진자는 다단계 사무실 개업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연쇄 감염의 시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권을 방문한 적도 사업 설명회를 참가한 적도 없다고 진술해 아직 감염 경로가 미궁인데다 다른 확진자들과 감염의 선후 관계도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에 그걸 하려면 그 설명회를 안 갔다 왔겠냐. 언니들도 안 갔느냐 부사이고 어디고 하니까 안 갔다 하고 하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뭐 일단 다단계 업자하고 이제 이 사람하고 관련이 다 되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다는 건 결국 어디에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인 만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해마다 수백 마리 철새가 찾는 대구 안심습지가 내년부터 생태공원으로 조성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도심 속 휴식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서 차로 10분, 드넓은 연두빛 습지가 펼쳐집니다. 대표적 식물인 연꽃이 습지를 빼곡하게 채웠습니다. 고요하게 나무에 앉은 두루미도 있고 물살을 가르는 청둥오리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수달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유속이 느려지는데 물고기들이 많아 풍부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많은 겨울철새들이 해마다 이곳에 머물다 갑니다. 오리가 여기만 자부르게 여만 추부가만 여 언덕에 다 올라앉았고만 그래요. 독특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안심습지는 올해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국비 9억 원을 지원받아 총 사업비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가꾸게 됩니다. 습지를 따라 걷는 순환형 산책길과 조류 관찰소가 중간중간에 설치됩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지금 차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길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부족하죠. 안심습지 생태공원은 내년 초 실시 설계를 거쳐 연말까지 조성될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화상 연결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많이 어려움 가운데 올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추석 풍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추석 연휴 방역 대책, 수성구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추석이지만은 여느 때와 같이 추석에도 전화 대응팀, 또 금체팀, 또 환자 이송팀,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전통시장에도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구정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상반기 수성구의 정책도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코로나가 설사 있었지만은 저희들도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발빠른 대응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어려워하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60억 정도의 대출 자금을 마련하고 연 1%의 3년 거치 5년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구시와 중복 대출이 어려웠었지만은 이것 또한 진보와 이것을 신용 보전과 이것을 해결을 해서 현재 대구시의 대출도 받고 우리 수성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분들이 이 자금을 위해서 조금이나 도움되었으면 하고요. 또 소상인들 특히 그 중에 음식점을 하시거나 또 그와 관련한 음식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음식 쓰레기에 대해서 무료 배출을 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기한은 한 12월까지 운영하니까 그동안에 걱정 없이 또 영업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타 저희들이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렵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음으로 해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마음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시길 빌고 또 정부나 대구시가 지원하고 있는 추가 대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19도 그렇고 상반기를 매우 바쁘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죠. 상반기에 대부분 코로나에 집중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저희들이 지역 사회통합 건강 증진 사업에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내년을 대비해서 국가에서 뽑는 올해 유산 도시에도 선정되었고 또 대구에서 유일하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기부와 함께 저희들이 매년 그 CCTV로 발생하는 영상 정보를 뉴트럴화해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37억 원의 국비 사업에도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네. 기업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올해 하반기에는 수성구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앞으로 플라잉카가 도시 교통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에 대비해서 특히 메인 포털을 수성구에 유치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외부 접근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편리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고 이것이 산업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것이 드론과 함께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보비산 옹수대가 지역 최초 대구시 문화재로 선정이 되었고 또 이와 연결된 성산 옹수대를 현재
발굴을 하고 있고 고산 수당의 사당을 저희들이 복원을 했고 또한 그 장소적으로 유명한 역사적 유적지를 현재 발굴 중에 있는데 특히 이 파발 제도나 이런 것들이 운행된 수성구청 인근에 범어 역참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이 교통수단뿐만 아니고 통신수단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중요한 관광자원과 또 교육자원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가 사업이 추진되고 또 추진되어 왔습니다. 네, 각종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대구 수성구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코로나뿐만 아니고 또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요즘 많이 마음이 무거울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주변의 가족과 또 주변의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 그걸 통해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22,600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능한 소비를 이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더욱더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예정지에서 고대 생활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이 시작됐고 부진의 다른 구역에 대한 시굴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 정밀 발굴 여부가 개발 일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북구 검단동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예정지에서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생활 유적이 확인됐습니다. 개발 전 시행한 문화재 시굴 조사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된 건데 문화재청은 최근 해당 지역에 대한 정밀 발굴을 허가했습니다. 발굴 지역은 파크골프장 옆 금호강 제방과 맞닿은 구역으로 7만 8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상반기쯤 발굴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번에 정밀 발굴하는 지역이 시굴 조사 초기에 확인된 곳이라는 겁니다. 현재 금호 워터폴리스 부지에 대한 시굴 조사가 30% 정도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정밀 발굴해야 하는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발굴을 맡은 영남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굴 조사가 끝나는 올 연말쯤이 돼야 추가 정밀 발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남은 시굴 조사 과정에서 유적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당초 2023년까지였던 금호 워터폴리스 개발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이에 대해 대구도시공사 관계자는 유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공사가 중단될 만한 대규모 유적은 발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단순히 발굴로 전환됐다라는 점 하나만 가지고 전체 사업 시기에 대해서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도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정대로 진행을 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편 금호 워터폴리스는 북구 검단들 118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첨단 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신도시로 조성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던 제14회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이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올해는 제14회 DIMF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한국 창작 뮤지컬을 포함한 다양한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